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사실 그럴 일이 없으면 가장 좋기는 한데 실업급여가 우리 생계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출이 12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4달 연속 이 수혜 금액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통계를 봤거든요. 올해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수급 사례는 어떤 것들인지 회사를 구하는 인사의 저자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월 1일부터 달라진 내용이 참 많은데 일단 그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플랫폼 종사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플랫폼 종사자의 개념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자는 아니시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분들로서 이제 배달앱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이번에 1월 1일부터 가입 대상이 되신 분들은 퀵서비스 기사님들, 그다음 대리운전 기사님들, 여기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배달 라이더 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많고, 또 업체가 소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플랫폼 종사자가 한 달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고,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요. 단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제 고령 종사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2020년 12월에는 예술인들,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이른바 특고라고 부르는 그 특수고용 형태의 직종에 계신 분들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 분들과 뭐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방문 판매원 같은 12개 직종의 특수고용 근로자,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추가된 플랫폼 종사자까지 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요건이 있는데요. 첫째, 이제 그 플랫폼 종사자가 그 이직을 한, 실직을 한 날 기준으로 24개월, 2년 동안 이제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직 사유가 이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월 평균 보수가 전년보다 30% 이상 줄어들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당의 60%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120일에서 270일, 월로 치면은 4개월에서 약 9개월이죠.까지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직급여하고 구직 촉진수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구직급여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실업에 대한 뭐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했는데 계속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좀 도모하자, 지원하자는 취지로 지급하는 게 구직급여고요. 구직 촉진수당은 이거는 별도로 국민 취업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이나 청년들한테 취업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우리 장내석 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물요정님이 우리 쪽집게 과외 선생님 장내석 노무사님 성함을 물어봐 주셔서 장내석 노무사입니다. 6397님 화물차 지입기사도 고용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어떤가요? 네, 지입차주 같은 경우에도 그 12개 특수고용 근로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십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그 트레일러 기사님들, 화물차 지입 기사님들 이 방송 많이 들으시거든요. 꼭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앞서서 예술인 그리고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급여의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는 이직일 이전, 그러니까 실직하는 날 이전 18개월, 1년 반이죠.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약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180일은 꼭 한 직장에서만 180일은 아니고요. 내가 직장을 좀 옮겨 다녔어도 18개월 동안 다 통산을 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가능하고요. 그다음 이직 사유가 말씀드린 대로 비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이직을 하거나 또는 뭐 학업 또는 육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회사가 폐업해서 할 수 없이 실업자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네. 건물주여서 나는 그냥 임대료 받으면서 편하게 살겠다. 네. 이런 분들한테 구직급여를 줄 필요는 없겠죠. 없겠죠. 네. 약간 부러운데 그래도 저는 출근하는 제가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그러니까 내가 사표 쓰면 못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예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컨대 내가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이 괴롭힌다. 아니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굉장히 먼 곳으로 발령을 내서 도저히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특수한 사정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사직서를 냈으면은 자발적인 사직이라고 간주는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권고사직이죠. 사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김 과장 이번에 좀 희망퇴직을 하니 좀 자원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직서를 쓰는 네. 거죠. 이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제 합의해서 사직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직서를 썼더라도 그 권고사직으로서 이건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직서를 냈지만 사장님이 2달 동안 임금을 안 줘요. 2달 이상 임금 체불이 됐거나 또는 우리 회사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 서울에서 살고 저도 서울에서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부산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출근 퇴근을 합쳐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발령이 났을 때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사유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용보험 사이트에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요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권고사직이었다. 이거는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권고사직이라는 거는 일단은 사직서에 쓸 때 그 근로자가 그 일신상의 사유, 개인상의 사유로 쓰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권고에 의해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보험에 제출을 해야죠. 그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그 문구를 쓰지 못하게 한다면 쓰시면 안 되겠고. 그럼요.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하고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예,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이제 연령하고 이제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 있었는지 그 근속 기간이죠. 그거에 따라 다른데 연령은 만 50세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만 50세 미만이면은 지급 기간이 조금 짧고요.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은 조금 더 길고 근속은 이제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로 이제 단계별로 나눠져 있고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은 내 평균 임금의 1일치의 60%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지급 일수를 곱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 뭐 1억, 2억이에요. 그래도 다 그 임금에 맞춰서 지급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현재 1일분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58,624원. 그러니까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임금이 어떻든 간에 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은 얼마 이후 얼마 동안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요거 늦게 신청하면 다 못 받는 거 맞나요? 네, 안타깝지만 그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직급여 그 기간이 좀 남아 있더라도 딱 끊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240일의 실업급여 지급 대상인데 퇴직하고 이 실업급여 대상인 줄 모르고 손 놓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나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1년 될 때까지 6개월, 180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240일의 대상인데도 180일밖에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하시면은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8457님이 이거 물어봐 주시네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제가 2주 이상 12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자발적 퇴사인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됩니까? 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는 그거는 되지가 않고요. 예, 근로 시간에 따라 다른 건 아니고 그건 퇴직 사유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전자의 전제가 무너졌으니 후에 이것까지 같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영업 납품직입니다. 출퇴근 증빙이 어려울 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 같은데요. 내가 그 발령이 지방으로 나서 3시간 이상 할 때는 그거를 발령지 같은 걸 다 내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다. 그렇죠. 이 고용보험센터나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보험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 이제 보험료가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퇴사하게 된 이유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업급여 신청 어디로 어떻게 가면 되나요? 일단은 퇴사를 하면 먼저 회사가 실업 신고를 하는데 그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근로자는 구직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노동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워크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라인으로 직접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뭐 수급 자격 인정 신청하시고 1에서 4주마다 뭐 재취업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고 실업 인정 신청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뭐 고용보험 사이트에도 정리가 돼 있고 거주지 관할 일단 고용센터에 가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때 보면 다른 데서 저희한테 수급하는 동안 돈 받은 적 없으시지요? 요걸 물어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급해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요것도 알려줘야 됩니까? 일단은 실업급여는 아까 말한 대로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구직을 했어요. 내가 재취업이 되면은 신고를 하고 그만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아르바이트는 취업을 한 거냐 만 거냐 헷갈릴 수 있어요. 기준이 딱 있는데요. 1개월에 60시간 이상 또는 일주에 내가 15시간 이상의 일을 하는 경우 그럼 뭐 아르바이트건 어떤 직장이건 상관없이 해당이 되고요. 또는 실업급여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이중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간주가 돼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제가 이번에 치킨집을 오픈했어요. 그거는 취업이 아니지 않냐. 네. 하지만 자영업자로서 사업 개시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정수급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의견들이 좀 엇갈리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실업급여를 1,000만 원 가까이 부정하게 받아낸 근로자가 있다. 벌금형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부정수급이라는 게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뭐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거죠. 내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실업을 했으면서 이제 마치 비자발적 실업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임금이 조금 적은데 실업급여액이 내 임금 기준으로 하니까 그걸 좀 더 많이 받으려고 임금을 과다하게 이제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재취업을 했는데 그걸 숨기고 계속해서 수급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이제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그러면 자영업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최근 들어서는 좀 업황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가게를 더 이상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예, 자영업자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다 되시는 건 아니고요. 일단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 가입은 아니고 임의 가입이라 그래서 내가 가입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자영업자는 그 근로자처럼 매월 월급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수입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그 가입을 할 때 기준 보수를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뭐 150이다, 250이다 딱 고르면은 그 기준 보수를 기초로 보험료도 산정이 되고 나중에 실업급여도 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요거 꼭 기억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두시면 하나의 보험이 될 수 있겠네요. 요거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해결을 해드릴까요? 택배기사입니다. 몸이 아파서 그만두면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합니까? 물어보셨거든요. 몸이 아파서 그만둔 경우에도 가능한데요. 그때는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 내가 몸이 아프면은 일단은 회사에 그 병가라든지 그 상병 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신청했는데 회사가 아니야, 우리 회사는 병가 없어, 휴직 없어, 그러니 그냥 그만둬야겠어, 이렇게 했을 때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걸 지원 안 해줬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 증빙을 남기셔야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